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일본 개혁가입니다. 원칙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하고 법과 질서가 중요한 일본 개혁가. 그래서 어떤 생각하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올바름이라는 것은 규칙, 원칙, 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한 일본 개혁가는 높은 인격과 이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미성숙한 일본은 완벽주의 성향과 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 있고 좀 목소리를 들어도 이 편안하지 않구나.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9번 날개를 쓰면 이상주의로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이 2번 날개를 쓰면은 사회 개혁가. 공통점은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느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 능력 그룹에 속하죠. 1번, 3번, 5번이 능력 그룹. 그리고 이제 수능형이라는 거예요. 수능형은 6번, 1번, 2번이 수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개혁가는 원론적이고 이상주의고 온전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규율이나 규칙, 또 걱정, 긴장 이런 연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이다, 이상주의다, 온전하다, 꼼꼼하다, 규율을 잘 지킨다, 규칙을 잘 지킨다. 그리고 긴장돼 있고 걱정이 많다. 그렇죠? 걱정이 많은 것은 또 6번하고 또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또 1번은 맞다 틀리다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걸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고약한 것은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미성숙한 사람, 뭐 그걸 수 있고 법과 규칙과 뭐 그런 것이 기준이 있어서 맞다 틀리다 이걸 양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의식적이다 이거죠. 1번이. 그리고 진보적이고 개선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 1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개혁가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실수할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또 1번이라는 거죠. 1번 개혁가를 또 설명하자면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밀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거 보면 관리자가 그랬죠. 현 상태 유지의 목적이 관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의 특성은 관리자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번은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에 잘 빠질 염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의 그 통상적인 문제는 내면에 짜증과 갈등이 늘 있는 것이 통상적인 1번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제 성숙한 1번의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도덕적인 영웅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실적이고 중후한 모습이 성숙한 1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번의 개혁가 1번의 인상은 내면에는 순박하고 소탈하고 따뜻하고 상냥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번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면은 깔끔하고 날카롭고 단호하고 엄격하고 진지한 면이 있다는 거죠. 보면 1번 내면의 마음은 마치 2번과 비슷하네요. 순박, 속탈, 따뜻, 상냥 이런 또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1번 개혁가의 그 장점은 자기 관리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다. 그래서 많은 일을 또 성취해낸다는 거죠. 6번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세상을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책임감이 많고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 사고를 하고 이해력이 높고 매우 현명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1번 개혁가의 단점은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또 타인한테 실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절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1번의 단점이라는 거죠. 뭐 죄책감도 적절한 죄책감은 좋은데 너무 지나친 죄책감은 속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책임감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친 책임감은 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친 책임감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1번 유형의 단점이라는 거죠. 또 자기만족이 부족한 게 1번 유형의 단점이고, 과거 사건이나 자기 임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관리자 유형의 특성이 과거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리자 유형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나 자기 임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1번 유형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되고 걱정되고 심각한 것이 그 1번 유형의 단점이고,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상 그 1번부터 9가지 애니어그램의 성격과 기질을 9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각 유형별의 그 특성을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심리상담 지식 중에서 애니어그램을 선택과 집중으로 좀 그 양은 많지만 어느 정도 습득이 된다면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성장의 욕구와 또 개선의 욕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니어그램에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접근한다면 그 유형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상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만난다는 것이죠. 애니어그램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 있어서는 2가지 좋은 나에 대한 좋은 면을 만날 수 있고, 또 나에 대한 아주 아픈 단점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페로저나 샤도우, 보여지는 나와 나의 그림자, 나 어두운 부분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나 단점이나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지만, 그 자체,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성격과 기질을 설명하는 애니어그램을 같이 이야기해봤고, 또 이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나에게 또 타인에게 적용하고 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애니어그램 설명,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